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통으로 말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엔 너무도 조용한 하루였다고. 1994년 6월, 전라도 남쪽 끝에 자리한 작은 섬. 지도에서도 쉽게 지나쳐 버릴 만큼 작은 이 섬은 바다와 바람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민 수는 3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섬 전체의 초등학교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전교생은 40명 남짓. 아이들 이름과 집안 사정을 모르는 어른이 없을 정도로 서로의 삶이 훤히 보이던 곳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이가 사라진 그날 이후 남겨진 기록과 기억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채널 사건 이후에서 전해드립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계신다면, 그리고 조용히 묻혀버린 사건의 끝을 함께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가명 김도윤.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였습니다. 1994년 6월 17일 금요일, 도윤은 오전 08시 30분쯤 집을 나섰습니다. 섬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혼자 등교했습니다. 위험할 것이 없었고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정리하고 있었고 도윤은 다녀올게요라는 말만 남긴 채 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새벽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뒤였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7분 남짓. 도윤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속도로 길을 걸어갔고 그날 아침 도윤의 모습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도 평범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급식을 먹은 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잠시 뛰어놀았습니다. 오후 수업은 짧았고 방과 후 자유활동은 오후 14시 30분쯤 끝났습니다. 담임 교사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도윤은 수업이 끝난 뒤 가방을 메고 교문 쪽으로 나가다가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혼자 학교 뒤편으로 걸어갔다고 말입니다. 학교 뒤편에는 낮은 야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그 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갔고 어른들 눈을 피해 놀기도 했습니다. 그날 도윤이 그쪽으로 향한 것도 겉으로 보기엔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도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같은 반 친구 이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도윤이 조금만 놀다 갈 거야 라고 말했다고 기억합니다. 민호는 집에서 심부름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먼저 집으로 향했고 도윤은 야산 쪽으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그 말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후 16시 30분, 도윤이 집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도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섬에서는 아이들이 친구 집에 들르거나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해 지기 전에만 들어와라는 말이 규칙이었고 도윤은 늘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18시가 넘어서도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 전화를 걸었고 도윤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마을 방송을 부탁했고 섬 사람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바닷가로 향했고 누군가는 학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수색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닷가를 훑었고 방파제 아래를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학교 뒤 야산은 짧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이 발자국이 뚜렷하지 않았고 위험해 보이는 흔적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섬 사람들 대부분은 아이면 바다 쪽이지 산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될지 그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틀 뒤 경찰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의 실종은 공식 사건으로 접수됐고 형식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섬이라는 공간은 수사를 빠르게 좁혀버렸습니다. 외부 차량은 없었고 외지인의 출입도 드물었습니다. 경찰은 바다 사고 가능성과 가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언론도 잠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외딴 섬 초등학생 실종이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기사는 길지 않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더 많았고 섬의 일은 늘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도윤의 집에서는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교 알림장이 놓여 있었고 연필은 깎다 만 채였습니다. 공책에는 아이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침대 위에는 그날 입고 나갔던 옷과 비슷한 옷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던 횟수도 줄어들었고 혼자 방파제에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도윤의 가방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책도, 공책도, 필통도, 그 어떤 물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물에 빠졌으면 뭐라도 떠올라야 하는데 그 말은 오래도록 섬에 남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쯤 지난 겨울, 섬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고 야산 중턱에서 장작을 줍던 한 주민이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공책은 나무 뿌리 아래 끼워져 있었고 비와 바람에 오래 노출된 듯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쪽 몇 장은 비교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책은 도윤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수색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는 분명 봤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책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형이랑 같이 간다. 혼자 가면 안 된대. 그 문장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곧바로 떠올렸습니다. 도윤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 그중 한 명, 중학생 박성호라는 이름이 조심스럽게 언급됐습니다. 성호는 도윤과 자주 어울리던 아이였습니다. 집이 가까웠고 바다에서 낚시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성호가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섬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의 일 때문이라는 말만 남긴 채였습니다. 경찰은 성호의 이름을 기록에 남겼지만 적극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고 있었고 섬 안에서 더 캐낼 것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년이 흐르며 그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14시 50분쯤 학교 근처에서 두 아이가 함께 걷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 야산 쪽에서 아이들 목소리를 들었다는 어렴풋한 기억.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점점 이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면 다른 누군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술자리가 깊어질수록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애가 하나가 아니었어. 어른들이 너무 빨리 그만둔 거야. 도윤의 부모는 결국 섬을 떠났습니다. 도윤의 집은 한동안 비어 있다가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지금은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야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무는 자랐고 길은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공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책에 적힌 짧은 문장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사라진 사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건을 둘러싼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간 선택, 묻지 않기로 한 결정. 진실은 늘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말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이에 남아 오래 머뭅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은 흔적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잊혀진 사건 이후를 기록하는 채널, 사건 이후였습니다.